자, 저번에 했던 거 개념 잠깐만 얘기하고 우리 복습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자.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동그라미 1번부터 쫙 막 되게 많이 써줬던 내용이 있었죠? 자, 그거를 잠깐만 우리 떠올리고 넘어가요. 자, 그림을 두 가지를 일단 처음에 그려줬는데, 자, y는 x제곱 그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었지. 저번 개념 설명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여기다가 그때 써줬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야. 물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개념적인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함수를 너무 많이 어려워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밑방향으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걸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써줬던 내용이 뭐냐면 이차 함수에서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어서 데칼코마니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게 뭐였죠? y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건 y축 기준으로 적었다가 피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포개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내가 그래서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 줄여서 대칭성이라고 했는데 데칼코마니로 이해하면 좀 편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분 하나를 딱 그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무조건 똑같아진다라고도 얘기했었죠. 물론 위로 블록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 x축하고 평행한 선을 딱 그어버리면 길이가 폭이 똑같아진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y축이 대칭성을 갖고 있는 축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축이 y축인데 그 녀석을 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자, 이건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꼭지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지. 꼭지점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었죠? 그래프와 대칭축하고의 교점이었어. 아래로 블록하고 y축하고의 교점이 0,0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다. 그리고 하나 체크해야 될 사실이 또 있는데, 자, 근데 선생님이 가볍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서 중요한 건데, 대칭성을 의미하는 식에 해당, 자, y축이 x는 0이라는 식으로 나타냈잖아. 그때 들어간 숫자가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지? 그 0이라는 숫자가 꼭지점의 x좌표하고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x는 0이라는 직선의 특징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무슨 좌표가 0이야? x좌표들이 몽땅 다 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축 위에 있는 0, 자, 다시 말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정확하게 뭐랑 같냐면 0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오늘 이따가 공부하게 될 다른 2차 함수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꼭지점의 x좌표하고 축을 나타내는 숫자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해됐어요? 똑같다.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증가감소하는 방향이 바뀌었었는데, 자, 얘도 설명했었죠. 저번에 x값이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었죠. 근데 이건 내가 정확하게 필기해줬어. 여기에 있는 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어디서 따온 거야? 축을 뜻하는 x는 0에서부터 따온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0, 0, 0, 0 이 네 개가 다 중요한 거야. 왜 0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그림의 구조가 바뀌었었단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얘기해볼까요? 암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잘 봐라. x가 0보다 작을 땐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되냐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점점점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그래프가 상상이 돼요. 그래서 y 값은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축보다 오른쪽 땅에 있을 땐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은 점점점 위로 커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따라서 그때는 y도 같이 덩달아 커진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그래프 위로 블록인 거 얘기했고, 대칭성 있는 거 똑같죠? x는 0이라는 거 대칭축인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꼭지점의 좌표 똑같이 0,0인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도 축을 의미하는 숫자 0, 0, 0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위로 블록일 때는 x가 커질 때에는 y 값이 덩달아 커져요. 그래서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져요. 그림으로 찾는 거야. 암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x가, 자, 축 기준으로 오른쪽 땅일 땐 x가 커지면 y는 이번에 거꾸로 작아져요. 그래서 x가 커지면 y는 작아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여기다가 쓴 게 일단 포인트는 이게 같다라는 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그래프 하나 갖고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함수는요, 기본적인 풀이 방식은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은 부차적인 계산이고 그래프 그려서 분석하는 거지,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이걸 그냥 구구절절 암기해서 푸는 단원이 절대로 아니라고. 애들이 함수를 어려워하는 건 이걸 그냥 노가다로 암기해. 근데 물론 뭐해? 알고 있으면 뭐해? 얘랑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함수가 아니야. 그냥 국어시간, 도덕시간이지. 여정아,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상한 거 집에서 내가 영상을 보니까 거미 그려놓은 것처럼 그렸구만. 자, 그림을 아래로 보려고 3개 그려놨던 거 기억나니? 자, 내가 이런 거 써줬죠? y는 2분의 1 x제곱, y는 x제곱, y는 자 2x제곱, 이렇게 2개 그렸었다. 자, 뭐였어요? x제곱 앞에 개수가 2분의 1, 2 이렇게 3개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양수일 때 기준으로 봤을 땐 x제곱 앞에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폭이 좁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x제곱 앞에 개수가 작아지면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아래로 블록일 때 위로 블록일 때 구조가 좀 달랐단 말이야. 자, 위로 블록일 때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3개를 그렸었는데, 자, 식이 어떻게 됐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죠.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 x의 제곱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자, 그럼 또 분석. 이차항의 개수가 이번에 다 음수야.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다 아래로 블록이 그려져.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전부 다 위로 블록이 그려져. 근데 위로 블록 기준으로 봤을 땐 이차항의 개수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가 3개지. 그럼 반대인 거 알겠어요? 그때는 자 이건 양수일 때, 얘는 음수일 때, 그때는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잘 봐라. x제곱의 개수가 커지는 게 이렇게 커지냐? 이거 작은 숫자잖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대한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폭이 좁아져 넓어져? 점점점 넓어지죠? 넓어지죠? 반대야. 그래서 아래로 걸어올 때랑 반대라고 했어. 그래서 이때는 x의 개수가 커지면 폭이 넓어진다. 아래로 걸어올 때랑 반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x제곱의 개수가 작아지면 폭이 어떻게 된다?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자 y는 2x의 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얘랑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만 반대죠. 이렇게 부호만 반대인 두 식은 무슨 관계라고 했냐면 x축 기준으로 접었다가 피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포개진다 라고 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x축 대칭 구조가 된다는 걸 얘기했었죠. 그때 루트 필기했을 땐 아마 색깔 부분에서 필기를 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색깔이 같았던 세 쌍이었지? 세 쌍의 그래프가 전체가 무슨 대칭이다? x축 기준으로 대칭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였어. 자, 거기까지 딱 얘기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최근에 자 마지막에 결론은 뭐였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있죠? 그 녀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잘 들어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 그려져.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 그려져.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는 게 판단이 되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 얘네들끼리도 봤을 때 개수가 숫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지. 이것도 같은 아래로 블록끼리 비교해도 뭐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최종 역할은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영향을 지배하게 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다 까지만 얘기했죠 우리. 그쵸? 자, 그때 얘기했던 한 30분 정도 떠든 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내가 다시 써주는 이유는 선생님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다시 써준 적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이유가 있다고 알아야 되는 거야. 앞단원이 다 그랬어야 됐지만 특히나 이 단원은 개념에 대한 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풀어도 몰라요. 나중 가면. 방정식까지는 어쨌든 계산의적인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야. 물론 이해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함수는 안 돼. 개념 써 있는 거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자. 자, 처음 거는 2차 함수인 것 아닌 것 찾으세요인데 보통 애들이 잘 틀리는 게 식세우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답은 일단 5번이야. 잘 봐.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자, y는 x 문자에 관한 2차 식의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야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걸 찾아볼게. 1번은요. 반원의 넓이. 원의 넓이가 아니라 반원의 넓이네. 그러면 우리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죠. 원자체가. 근데 반지름이 x니까 파이 r 대신에 x 문자 집어넣으면 되고 넓이를 y라고 했는데 자, 원이 아니라 반원이니까 나누기 2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x에 관한 2차식인가요? 파이는 미지수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여러분. 3.14라고 초딩 때 했었지? 맞니? 그러면 얘는 x제곱 앞에 개수가 2분의 1 파이라는 개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몇 차식이야? 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맞아요. 해봐라. 2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래요. 자, 직접. 한 변의 길이가 x면 넓이 어떻게 계산해? 한 변 곱하기 한 변이잖아. 그럼 x 제곱이지. 2차식이지. 맞네. 3번.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2x. 직사각형의 넓이 계산하고. 넓이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냐? 그럼 어떻게 써요? x 곱하기 2x니까 2x의 제곱이. 그럼 얘도 2차식이지? 맞네. 자, 4번은요. 밑변의 길이 2x고 높이가 x. 근데 뭐냐?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 뭐니? 밑변 곱하기 높이죠. 자, 따라서 2x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되죠. 그럼 3번하고 4번하고 식이 똑같네. 자, 5번은요. 답이 5번이라 했죠? 뭐가 잘못됐냐? 아랫변이 x고 밑변이 x-1에 그리고 높이가 숫자 2인 사다리꼴의 넓이래요. 넓이 계산해. 아랫변 더하기 밑변이잖아. 그리고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까지 해야 되죠? 자, 뭐에 주목하면 돼? 2차식인지 아닌지만 주목하면 되잖아요. 2가 날아가긴 하는데 계산하면 2x-2죠? 자, 얘는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지. 자,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죠? 그래서 틀린 거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게 있으면 자, 다 적으면 적어해 볼게요. 자, 앞단원에서 2차 방정식 공부할 때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문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문자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물론 맨 앞에 매트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2차 방정식 또는 지금 단원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함수라고 매트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걸 풀이할 때 체크하고 시작해야 돼요. 항상 풀이 습관이 문자가 있는데 차수가 언급되어 있으면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녀석은 최고차항의 개수에만 주목해 볼까요? 이거죠? 문제 보니까 2차 함수라고 버젓이 써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절대로 0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해됐니? 자, 근데 2차 방정식 할 때 이렇게 등호가 아닌 거를 풀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풀어줄게.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건 0이 되면 안 돼요죠? 맞니? 그럼 풀 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 인수분해 되지.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지. 됐어요? 그럼 풀면 k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죠. 그럼 방정식 풀면 이게 답인데
내가 2차 방정식 할 때 또는을 써야 되는 이유는 얘기했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서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같지 않다야. 그럼 일단 풀 때 이렇게 풀어. 같지 않다를 풀어. 같지 않다를 이렇게 다 등호가 아니라고 써놔. 근데 차이점이 있어. 같지 않다를 풀 때는 여기 답에다가 또는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리고의 뜻에 콤마를 찍어야 돼. 수학에서 콤마는 그리고의 뜻이야. 왜 그러냐면 또는을 쓰게 되면 K는 마이너스 3만 아니면 돼. 이건 관심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식이 전체가 0이 돼버리죠. 근데 에러가 뜨지.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등호가 아닐 때에는 이거 다 안 돼요가 돼야 되는 거야. 둘 다 안 돼요라는 해석을 해야 돼. 얘도 넣으면 안 되고 얘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안 돼요. 둘 다 동시에 안 돼요라는 뜻의 그리고의 뜻을 써줘야 돼. 근데 방정식을 풀 때는 또는을 써야 돼. 그래서 공식화하면 등호가 없을 때에는 콤마, 등호가 있을 때에는 또는이라고 써야 돼.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나와. 보정아 잘 보고. 자 됐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왜 답을 두 개라고 했느냐? 얘랑 얘랑 다 체크해야 되니까 답이 두 개. K가 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3 1번에 있죠? 1은 4번에 있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다 돼요. 나 혼자만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자 여러분 1차 함수 공부할 때 함수값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함수값은 뭐였냐면요, 주어진 식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 y값 결과물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수학기호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f, x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지. 이걸 함수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었어요. 자, 뭐 말만 거창하지. 일단 x에다가 뭔가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결론은. 자, 그럼 바로 식이 나와 있다. 방금 얘기했던 거 또 한 번 얘기해볼까? 말하면 잘 들어야 돼. 문제 2차 함수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보니까 문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러면 그 녀석 서술형이라고 써있잖아. 나라면 풀이 과정에 제일 먼저 쓸 건 얘부터 쓸 거야. 최고차항에서 문자가 있으면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체크해야 돼.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체크하려면 문제 자체가 다 틀려버리는 게 되게 많아. 중학교 때는 좀 덜해. 하지만 알아야 돼. 2차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걸 먼저 써. 그 다음에 F1은 사례. 이거 무슨 뜻이죠? F1이 무슨 뜻이에요? X자리에다가 X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거야. 자, 1을 넣어버려. 1 넣어버려. A 플러스 7 마이너스 5죠? 조정호 해보라. 그러면 F1이 됐는데 그게 얼마가 나왔어요? 4라고 나왔어요. 그럼 A 플러스 2가 4니까 A가 뭐가 되죠? 2가 되죠. 자, 쉽지? 됐니? 세 번째. 야, A가 2인 걸 찾았으면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그리고 A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0이 안 나와서 당연히 0이 나오면 이거 문제가 이상한 거야. 원래는 이제 서술과정상에서 이건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뭐라고 써있냐면 F2라고 써있어요. 그게 B래. 자, 맥스 자리에다가 이번에 뭐 대입하는 거야? 2 대입하는 거죠? 2 대입하면 4A 플러스, 자, 2 대입하니까 1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 녀석이 B라고 되어 있는 거지? 야, 근데 A가 2인 거 찾았잖아. 그럼 여기다가 다시 2 대입해야지. 대입할 수 있지.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22, 17인 거야? 자, 그래서 A랑 B를 다 찾았다. 그럼 두 개 곱한 거 몰랐으니까 34가 답이지. 자, 함수값은 기본적으로 X에다가 뭔가 대입해서 얻어내는 값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는 게 있으면 바로 대입해가지고 풀게 돼 있다는 거죠.
보자. 다음 거. 자,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 중요하다기보단 잘 나와서 그래요. 자, 보자. 처음 공부할 때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그래프의 폭에 관련된 성질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 성향인 거라고 얘기했어 아까. 자, 근데 범위가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죠? 그럼 그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다음 색칠한 부분에 그래프가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아래로 블럭 먼저 봐라. 아래로 블럭일 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길 바라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색칠한 부분 정확하게 지나가죠. 그럼 이 녀석이 식을 모르니까 y는 ax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 2차 함수 공부한 거 이런 형태밖에 아직 안 했어. ax의 제곱 형태밖에 안 했어.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ax의 제곱 딱 3개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a의 범위를 어떻게 찾냐면 그래프의 폭으로 찾는 거야. 잘 들어. 양수일 때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a 값이 최고차의 개수인 3분의 1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폭이? 앞에 잘 봐. 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점점점 얘보다 폭이 넓지? 그럼 양수일 때는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숫자가 작아지면 폭도 넓어져. 숫자가 커지면 폭도 좁아진다고 그랬어. 그럼 폭이 더 넓지? 그럼 A에 해당하는 숫자가 3분의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겠죠. 그래야 폭이 넓어질 거야. 근데 이상한 게 있다. 얘들아 잘 봐라. 잘 봐라. 3분의 1보다 작으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양수만 있냐? 0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0이 되면 되냐? 0 되면 2차 함수가 아니죠? 그럼 근본적인 문제. 지금 그린 이 그림은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은 2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언제일 때라고 했어요? 양수일 때라고 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만 쓰면 틀려. 양수입니다 라는 뜻에 0보다 크다도 표시해야 돼. 이거 애들 잘 틀리는 거야. 알겠죠? 왜 양수해야 돼? 아래로 블록이니까. 왜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 폭이 3분의 1일 때보다 넓으려면 이 숫자보다 작아야 되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일단 찾아볼래? 양수인데 3분의 1하고 0 사이에 있어요. 그럼 보기 봐봐. 개수가 양수인 게 4번하고 5번밖에 없죠? 보기 보시면. 근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2분의 3은 안 들어가지. 근데 4분의 1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번 보기 하나 탁 찾는 거야. 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해보자. 자, 얘는 B급이 어디 쳐져 있죠? 여기 쳐져 있죠. 그 음수는 뭐라고 했어? 반대라 그랬죠? 반대라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보다 폭이 좁아야 돼. 그럼 양수일 때 먼저 생각해. 양수일 때 폭이 좁아지려면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공부했어? 커져야 돼요. 맞니? 근데 음수일 땐 반대라고 했으니까 자, 물론 그림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저 B급진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y는 bx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b의 범위가 이번엔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이너스 2보다 양수일 때는 숫자가 커져야지만 폭이 좁아진다 했다? 근데 음수일 때는 반대라고 했지. 반대. 그러면 폭이 좁아지려면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풀어야 돼요. 크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양수일 때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좀 편하다.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마찬가지로 찾아볼게요. 자, 위로 블록이죠? 거기 있는 식들 중에 위로 블록 그래프가 뭐가 있어요? 음수인 거 1번하고 2번하고 3번 3개 있지? 맞니? 그 중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아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3밖에 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1번만. 그래서 답이 2개.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절대로 어떻게 나오냐면 A의 범위 찾으세요, B의 범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풀어준 거야. 알겠지?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애들이 더 어려워하고, 특히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안 쓴다고. 안 쓴다고.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필기 잘 해놓으세요. 이거. 자, 얼른 필기해라.
다 적으면 다음 페이지에 68번 할게요. 자, 식이 4개가 나와 있죠? 자, 색깔 구분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써놔라. 자, 똑같아. 그래프의 모양 판단하는 거야, 얘처럼. 이것도 헷갈려. 잘 봐. 일단 우리는 알아.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고 음수면 위로 블록인 건 알아요. 오늘 거기 그림이 총 4개가 그려져 있잖아. 그 중에서 위 아래로 블록 형태의 그래프 2개는 누가 돼야 되겠어? 이거 2개 중에 하나겠지. 근데 그 다음 판단해야 되는 거. 두 녀석이 그래프의 폭이 달라요. 그럼 뭐 갖고 표현합니까? 최고 차항 개수 갖고 판단하는 거죠. 양수일 때 최고 차항 개수가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보다 얘가 최고 차항 개수가 크지? 그럼 거기 그려져 있는 것 중에 이 녀석을 흰색으로 그리면 둘 중에 폭이 좁게끔 그려져 있는 요 그래프가 얘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녀석이 있죠. 그 녀석이 저 노란색 식의 그래프가 딱 돼. 자, 그래서 개수 보고 모양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 똑같다. 또 헷갈리면 안 된다. 얘랑 얘랑 위로 블록이라고 했죠. 책에 보니까 위로 블록 2개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폭은 뭐 갖고 따진다? 양수일 때랑 반대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잘 요거 잘 기억해봐. 2개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 음수일 때 반대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숫자가 작아지면 폭이 좁아지는 거야. 오케이? 양수랑 반대라고. 숫자가 작은 게 폭이 좁은 거야. 그러면 숫자가 작은 게 얘죠? 그럼 둘 중에 폭이 좁은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개념적인 말을 찾아야 돼. 그럼 남은 그래프. 자, 얘가 위로 블록인데 폭이 더 넓은 녀석이니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펜으로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화살표를 잘 해놨든지 그렇게 해서 잘 해놓으세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냐? 자, 그러면 우리 늘 얘기하지만 숙제할 때 내가 지금 처음 풀어주는 문제 영상은 꼭 보세요. 알겠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되잖아. 이거 강제해야 되나? 숙제하면 그냥 틀어놔. 보면서 하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리고 교재가 또 마찬가지로 체크할 거고 안 돼 있는 사람도 토요일에 할 겁니다. 보충은. 알겠죠? 보니까 서정이는 다 한 거 같은데, 그렇지? 숙제 고치는 거. 아직 근데 진서는 좀 덜 됐지? 고치는 거. 둘 다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일단 원래 시간에 오시는 거고 체크해서 또 이제 보충을 좀 할 거야. 알았죠? 자, 그럼 풀어볼까요? 기억 함수가 누구니? 파란색 찾는 거지. 여기 보니까 파란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요게 그럼 답이 1번 답이. 2번은 기억이 a, -8을 지난다. 그럼 요게 자 a, -8을 지난다. 자, 함수일 때랑 방정식일 때랑 동일한 논리가 뭐가 있었냐면 방정식에서는 근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대부분 a입니다. 근데 함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다라고 했죠? 그럼 이런 걸 미래 1차 함수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나는 점이라고 했어. 그럼 지나는 점은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하냐면 대입입니다. 방정식의 근과 함수의 지나는 점은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어디다가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해요. y에다가 -8, x에다가 a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a 찾는 거죠? 그래서 a는 +-2 루트 2라고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양수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워줍니다. 자,
자, 알겠죠? 1번만 구하면 2번은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1번이 헷갈리는 거지, 처음 공부할 때. 자, 다음 거 해볼게요. 170번 해볼게요. 천칠십 번이나 170번이 아니라 자,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헷갈리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처음이라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녀석이다 라고 했어. 대칭 맞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었지? 뭐였어요? 아래로 보려고 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위로 보려고 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두 녀석이 y축 기준으로 대칭이었죠. 그러니까 y축이라고 바꿔놔야지. 그렇죠? 자, 2번 꼭지점의 좌표는 a분의 1, a분의 1이다. 자, 꼭지점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그래프와 축의 교점이야. 그래프와 축의 교점이야. 어디서 생겨? 0,0에서 생기죠. 그래서 2번은 0,0이라고 해야죠. a분의 1, a분의 1 어디서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2번도 틀렸어요. 3번 y는 2ax의 제곱보다 y는 자, 이것보다 그래프보다 폭이 넓다라고 했어. 맞을까 틀릴까?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y는 ax의 제곱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봐야 되죠? 2a랑 a랑 비교하는 거야. 자, 맞아요 틀려요? 좀 헷갈리지 사실. 그러면 다른 보기 먼저 한번 해볼래? 4번 볼래? y는 a분의 1 x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자, 이건 아마 정리해줬던 거다. 자, 내가 이거 아마 개념 설명 이렇게 해줬어. y는 ax의 제곱하고 아까 설명해준 게 x 앞에 개수의 부호만 반대로 뒤집은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하고는 x축 대칭이라고 얘기했었죠. 얘네 두 개가 x축 대칭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잘못 나왔죠? 거기 있는 거 뭘로 바꾸는데?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으로 바꿔야 돼. 틀린 거야. 자, 5번은 x가 0보다 클 때, 자, x가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냐 틀리냐? 잘 볼래? 암기사항이 아니라고 했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항상. 물론 풀 때는 옆에다가 쬐끄맣게 그려. 알았지? 그래프로 푸는 거야 항상. 머리로 암기해서 푸는 건 많이 그려보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 그럼 풀 수 있어. 얘가 근본적인 문제는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기준으로 여기가 x는 0이다. 크다니까 오른쪽 단위야. 여기 말고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근데 ax제곱은 거기 a가 잘 보시면 y는 ax제곱에 대한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맞니? 근데 a가 상수라고 돼 숫자야 그냥.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게 아래로 볼록인 거랑 위로 볼록인 거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다고. a가 양수야 음수야 멘트가 안 써 있어요 지금. 이거 헷갈린다니까. 잘 들으세요. 아래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x가 커지면 y도 덩달아 커져. 그럼 거기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지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것들이 아래로 볼록만 생각하고 이거 맞네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위로 볼록도 돼. 왜?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두 번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땐 x가 커지면 y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지. 작아질 때도 있지.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야.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5번은 이렇게 쓰면 맞는 거지. a가 0보다 클 때는 맞다라고 쓰면 돼. 최고차항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맞아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위로 볼록일 때 성립을 안 한다. 자, 알겠습니까? 그럼 3번이 헷갈리죠? 답은 3번이야 일단.
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해줄게. 자, 요거니 갖다 그냥 얘기할까? 야, 최고차 함수가 얼마였냐면 2A지. A랑 2A랑 비교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커요? 2A랑 A하고 누가 더 커요?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A가 더 큰가? 그때 달라요. 이것도 잘 보세요. 숫자 생각해볼래?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A가 만약에 2야 그러면 4하고 2가 되지. 그럼 얘가 더 크지. 2A가 더 크지. A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누가 커요? 그땐 얘가 크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니? 무조건 얘가 큰 게 아니죠. 얘가 클 때도 있죠. 언제? A가 없을 때. 이거 애들 헷갈려 한다고. 숫자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선생님 얘가 더 크지 않아요?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A가 양수일 때는 2A가 더 커. 그럼 우리는 알아. 양수일 땐 그래프의 폭이, 자, 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양수일 때는 그래프의 폭이 누가 더 좋아? 숫자가 큰 녀석이 더 좁다고. 그럼 누가 더 폭이 좁아? 얘가 더 폭이 좁아. 숫자가 크잖아. 잘 봐. 근데 A가 없을 땐 반대라며. 반대일 때 누가 더 좁아? 작은 숫자가 좁다고. 위로 블록일 때, 아래로 블록일 때 큰 숫자가 좁고, 위로 블록일 때 반대여서 작은 숫자가 좁다고. 누가 작아? 얘가 작잖아. 그럼 위로 블록일 때도 얘가 더 좁아. 폭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럼 결론은 뭐예요? 대소관계는 바뀌어. 근데 2A랑 A랑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를 따지는 게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폭이 누가 넓고 누가 좁은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다시 말하면 아래로 블록이든지 위로 블록이든지 누가 더 좁아요? 얘가 더 좁은 거예요. 얘가 더 좁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오늘 문제에서 말한 게 2AX의 제곱의 그래프보다 얘가 더 폭이 넓다라고 한 거죠, 문제에서. 그럼 얘가 넓은 게 맞지? 얘가 더 좁으니까.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야. 이거 헷갈려. 이 문제 헷갈려. 알겠어? 애들 대부분 이거 체크해. 양수자 아래를 보는 건 생각해가지고. 한 끗 차이로 틀리는 거야, 이런 것들. 이거 안 생각 안 해가지고. 알겠죠? 시험 문제, 니네 기말고사 되잖아. 1번 문제야. 대부분. 개념 문제. 자, 알겠니?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7번 유형까지지 일단. 자, 보십시오. 74번 해볼게요. 다져보면. 자, 일단 문제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표물선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라고 적혀있으면 이걸 2차 함수라고만 생각하면 원래 큰일 나. 왜 그러냐면 그래프 중에 포물선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2차 함수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거기 포물선 x 표시해버리고 2차 함수라고 바꿔놔요.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잘못돼요. 포물선은 니네가 공부하지 않은 함수 그래프가 너무 많아. 윤설아 잘 보세요. 자, 2차 함수 푸는 거야. 근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이제 우리는 공부했어 이미. 원점이 꼭지점인 그래프가 다 어떤 형태였냐면 y는 ax의 제곱 형태였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원점이 꼭지점이야 라는 멘트 보고 6에 온 거야. 자, 시작이 이게 중요해요. 원점이 꼭지점이 그래프는 다 저렇게 2차 함수일 때만 한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또 나온다. 지나는 점을 2개 줬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에서의 그는 그래프에서의 지나는 점과 같은 뜻이라고 했지. 뭐 한다고? 대입한다. 그래서 3,1을 먼저 내가 위에 세운 식에다가 대입을. 대입해볼게요. 그럼 2는 4 대입하면 16A죠. 그래서 A가 8분의 1이라고 나오지. 이해되니? 자, 펴봐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k도 대입해. 왜 그러냐면 나의 목적은 k 찾는 거야. 야, a가 8분의 1이면 이게 8분의 1인 거잖아. 자, 그럼 다시 대입했어. 여기다가 넣어봐봐. 그러면 k는 자 8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가 돼서 2분의 1이라고 딱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k가 그냥 나와요. 자, k 값 찾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2분의 1이야.